미스트로사 예심 회차는 실력 비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기억에 남을 장면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실력의 평균치가 올라간 회차였고 서사가 과잉으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깊이가 확보된 회차였으며 프로그램이 무엇을 무기로 시청률을 지켜내는지와 동시에 무엇 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노출된 회차였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유소년부와 10대 참가자들의 존재감이다. 이전 시즌에서도 10대 강자가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서 달라진 지점은 몇 명의 특출난 인물이 아니라 집단의 평균치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노래를 잘하는 10대가 한두 명 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린 참가자들이 무대를 지배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대 교체라기보다 경쟁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깝다. 예전에는 귀엽고 기특하다는 이유로 하트가 눌리고 어느 단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정리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그러나 시즌을 거듭하며 그 인식은 근거를 잃었다. 현역 가왕에서 전유진, 김다영 같은 10대 출신이 이변을 만들고 미스트롯3에서 정서주가 우승하며 이미 나이가 실력의 하한선이라는 통념이 무너졌다. 이번 회차는 그 무너진 통념이 복구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였다. 완이화의 무대는 그 흐름을 가장 감정적으로 체감하게 만든 장면이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사연, 어머니의 암 투병과 이별,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더 이상 보호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는 위치에 놓인 10대 후반 참가자의 현실이 노래의 정서와 맞물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연을 감정 자본으로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고 그때 무대는 평가가 아니라 연민의 결과처럼 보이기 쉽다. 그런데 이 무대가 비교적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는 사연이 노래를 대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슬픔을 전면에 세우기보다 가창의 안정과 전달력을 유지했고 그 결과 박세리가 눈물을 보이는 장면도 연출을 위한 반응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공감으로 읽힐 여지가 생겼다. 18개의 하트를 받아 예비 합격을 받았다는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예심에서 올하트가 많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18하트 자체가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무대가 동정만으로 통과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았다는 뜻이 된다. 예심 라운드 전반의 특징은 독특한 콘셉트가 많았는데도 버틸 수 있는 무대가 많았다는 점이다. 직장인부, 요가 콘셉트 등 여러 장치가 등장했지만 결국 하트가 몰리는 이유는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심 자체의 의미를 낮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스트롯 시리즈 내내 예심에서 하트를 넉넉하게 준다는 말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회의론을 감안해도 이번 예심에서 확실히 잘했다는 무대가 많았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재도전 참가자들이 늘어났다는 점이 중요한데 시즌이 4까지 오면서 이미 한번 출연했던 이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핵심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이 달라졌느냐이다. 최연비처럼 이전 시즌에서 탈락했던 참가자가 다시 등장해 오라트를 받는 장면은 출연 경험이 자기 복제나 소진으로 이어지기보다 실력의 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염유리 역시 어머니의 건강 문제라는 개인적 상황 속에서도 무대를 준비해 오라트를 받았다. 여기서 감동 포인트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연이 있으면 통과가 아니라 사연이 있어도 무대가 기준을 충족해야 통과라는 방향으로 연출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이 방향이 유지된다면 프로그램의 감정 소비에 대한 피로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감정이 심사의 공정성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번 회차의 가장 강렬한 비교 지점은 유소년부와 타장르부 B팀의 맞대결이었다. 타장르부 B팀은 전공자가 3명이라는 정보가 직접 언급될 정도로 실력 기반이 분명했고 대결 장르도 국악 트롯이었다. 즉 기술적으로 밀릴 이유가 적은 조건이었다. 더구나 홍성유는 예심에서 선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후보로 소개됐다. 이런 조건에서 패배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대가 잘한 정도가 아니라 기준을 바꿔버릴 정도로 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무대를 본 반응은 그 방향으로 정리된다. 유소년부는 흥과 파워, 가창, 퍼포먼스가 동시에 잡혔고 실수가 없었다. 팀 배틀에서는 한 명의 실수가 전체의 균열로 보이기 쉬운데 어린 참가자들이 그런 위험을 제거했다는 점은 무대 설계 능력과 집중력의 문제로 해석된다. 특히 윤서의 존재는 상징적이다. 이미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참가자가 팀 무대에서도 중심을 잡아냈고 타장르부 B팀과의 격차가 기술의 차이라기보다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힘의 차이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 장면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패배한 팀이 노래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담과 압박이 무대 위에서 보였다는 점이다.
준비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서술은 단순한 감정 장면이 아니라 상대의 완성도를 이미 리허설과 점검 과정에서 체감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같은 보컬 트레이너 아래에서 서로의 준비 상태를 봤다는 맥락이 나오면서 타장르부 B팀이 느꼈을 압박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상대가 너무 잘하면 자기 무대의 장점이 장점으로 읽히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생긴다. 그 공포는 고음에 집중을 흐리고 호흡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게 만들며 감정 표현을 과잉이나 방어로 치닫게 한다. 그래서 이 패배는 실력의 우열이라기보다 심리전의 결과처럼도 보인다. 반대로 유소년부는 무서울 것이 없는 듯한 태도로 들어와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 이때 나온 반응들이 "미쳤다, 왜 이렇게 잘하냐" 라는 식으로 정리된 것은 단지 과장이 아니라 기존 기대치가 깨지는 순간의 언어로 해석된다. 득표도 상징적이다. 12대5라는 결과는 압도적인 체감 차이가 표로 확인된 형태다. 마스터의 평가뿐 아니라 관객단이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장의 기가 정확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동시에 국민평가단의 표가 한 표로 제한되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등장하는 대목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승패가 박빙일 때 한 표의 무게는 지나치게 커지고 그 표가 어떤 근거로 형성됐는지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불신이 쌓인다. 이번 회차는 유소년부의 압승이라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박빙 대결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면 프로그램은 무대보다 룰이 화제가 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직장부 A팀과 대학부의 락트로 대결은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두 팀 모두 노래를 못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곡과 콘셉트를 입히는 방식이 참가자들의 강점을 가렸다는 점이다. 락트로라는 장르는 힘을 과시하기 쉽고 그 힘이 곧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트로트 오디션의 주 시청층은 귀가 아픈 고음이나 정신없이 몰아치는 연출을 늘 선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사의 전달, 호흡의 여백, 감정의 결을 좋아하는 흐름이 더 강하다. 물을 뿌리고 강한 동작을 밀어붙이는 장면은 시각적으로는 자극적이지만 한 명 한 명의 소리를 듣는 감상에는 방해가 된다. 직장부 A팀의 헤드뱅과 과격한 동작, 대학부의 아이돌식 섹시 콘셉트는 그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다. 결과가 8대8로 갈린 것은 실력의 박빙이라기보다 설득의 실패가 절반씩 나뉘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국민평가단 한 표가 대학부로 가면서 승패가 갈렸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이겼다가 좋았다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틈에서 현역부 A팀의 무대가 데뷔로 떠오른다. 칼이라는 소품을 썼지만 그것이 과잉이 되지 않고 곡의 분위기와 연결됐다. 여성스러움과 카리스마가 동시에 정리됐고 무대의 결이 트로트 퓨전이라는 방향과 맞았다. 결국 퍼포먼스는 화려함이 아니라 설득력의 문제라는 결론에 닿는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왜 그 방식이어야 하느냐가 납득될 때 표가 모인다. 회차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그램이 여전히 강한 이유도 드러난다. 화제성 있는 얼굴을 정확히 끌어오고 그 얼굴이 무대에서 기능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미 알려진 얼굴이 등장하면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지고 심사석의 반응이 먼저 나온다. 이는 공정성과 별개로 방송이 가진 현실이다. 다만 여기에는 위험이 있다. 알려진 얼굴이 관심을 끄는 역할에 머무르면 시청자는 금방 피로해진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그 인물이 실제 경쟁자로 남을 수 있느냐이다. 배우 이엘리아의 무대는 그 질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답을 준 사례다.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고 성대 결절로 음악을 내려놓았으며 그 이유가 연기를 선택한 배경과도 연결된다는 고백은 이벤트성 출연의 느낌을 낮췄다. 노래가 시작되자 음색이 깊었고 감정은 과하지 않았으며 배우 특유의 호흡 조절이 장점으로 작동했다. 오라트 결과에 큰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서사와 실력이 함께 납득됐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계약 권유가 농담처럼 오갔을 때 단호하게 선을 그은 태도다. 캐릭터로 소비되기보다 음악으로 먼저 증명하겠다는 선언이었고 그 선언이 무대의 결과와 맞물리며 설득력이 생겼다. 반대로 노사봉의 합격은 왜라는 질문을 남겼다. 무대 자체에 흥과 에너지가 있었음에도 시청자 반응은 아는 사람이라 점수를 잘 준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흘렀다. 이 의심은 특정 참가자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심사 기준에 대한 불신이다. 미스트롯이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무대의 질보다 더 자주 언급되는 것이 판정의 설득력이다. 같은 회차에 이엘리아의 납득되는 합격과 노사봉의 의문이 남는 합격이 배치되면서 그 대비는 더 선명해졌다. 결국 신뢰는 실력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실력과 판정 사이의 연결이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때 신뢰가 유지된다. 감정의 깊이는 허찬미 모녀 서사에서 최고점에 도달했다. 엄마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자극적인 연출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허찬미가 또 한 번 도전하는 상황에서 어머니 김금희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다.
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은 솔직했고, 이슈가 돼서라도 관심을 받으면 좋겠다는 고백은 오히려 가볍지 않았다. 다만 이 장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노래였다. 사연이 있으니 봐주자는 흐름으로 끌고 가지 않고 무대가 안정적으로 버텼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불편함이 적었다. 여기서 미스트롯이 자주 받는 비판인 사연 의존이 이번만큼은 쉽게 튀어나오기 어려웠다. 노래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이어진 장막 무대의 반전은 극적이었지만 그 극이 억지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하다. 장막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래된 정서와 시간을 견딘 울림을 갖고 있었고, 황성예터라는 선곡 자체가 각오처럼 읽혔다. 오라트가 켜지고 정체가 밝혀졌을 때 허찬미라는 이름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도전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는 선언이 됐다. 어머니가 이미 오라트로 본선에 진출한 상태에서 딸도 같은 날 같은 결과를 받는 장면은 지나치게 드라마틱하다는 의심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장면은 쉽게 비틀어 보기가 어려웠다. 앞선 무대들이 사연을 이용하지 않고 노래로 버틴 흐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선주의 오열이 낯설게 느껴진 이유 역시 심사위원의 감정 과잉이라기보다 제자의 시간을 함께 본 사람의 무게로 읽혔기 때문이다. 양지은이 경쟁자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장면은 왜 아직도 사람들은 노래를 놓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처럼 남았다. 현역부 X 봉천동 김수희의 무대는 또 다른 결의 설득을 만들었다.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오직 소리로만 승부하는 장치가 방송 내내 기대를 모았는데 이번 회차에서 그 장치가 처음으로 완전히 기능했다. 선곡은 김수희의 단연. 첫 소절에서 공기가 달라졌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소리의 결이 이미 다른 차원이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전달됐고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힘이 느껴졌다. 오라트가 켜지고 정체가 공개됐을 때 17년차 가수 윤태화라는 이름은 무대의 설득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특히 양지은의 반응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이미 그 목소리를 알고 있는 동료의 인정처럼 보였다. 윤태화를 두고 가수들 중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동료라고 말한 대목, 팀 미션에서 자신의 파트를 양보해 다른 팀원이 추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라는 설명은 이 눈물이 노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현역부 X는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더 빛났다. 서사 없이도 무대로 증명됐고 서사가 붙었을 때는 과잉이 아니라 신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마지막으로 숫자 이야기를 빼기 어렵다. OTT 실시간 점유율이 51%를 넘겼다는 언급은 소폭 하락이 있어도 여전히 실시간 1위라는 의미로 정리된다. 1회 시청률 10.8%는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현역과 왕삼의 8.3%보다 높다. 수치만 보면 미스트롯이 강한 출발을 한 셈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체감 평가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과 왕은 속도가 빠르고 실력차가 즉각적으로 체감되며 판단이 단순해 반응하기 쉽다. 미스트롯은 사람을 보여주고 시간을 설명하며 감정을 쌓아간다. 누군가에게는 깊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함이 된다. 이 차이는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약점이다. 다만 이번 회차는 그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허찬미 모녀의 동반 합격, 윤태화의 이름 없는 무대, 이엘리아처럼 서사와 실력이 함께 납득된 참가자들이 장면을 남겼기 때문이다. 결국 이 회차를 두고 남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미스트롯은 긴장감으로 승부하는 프로그램인가, 기억으로 남는 프로그램인가? 현역 가왕이 잘 만든 경기처럼 체감된다면 미스트롯은 오래 남는 이야기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다만 오래 남는 이야기가 되려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노사봉 합격에서 드러난 의문처럼 판정의 설득력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장면도 의심과 함께 소비된다. 반대로 유소년부의 압승처럼 무대가 기준을 바꿔버리는 순간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10대에게 기대는 상황이라는 표현은 약점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된다. 이제 시즌4의 관전 포인트는 선명하다. 10대의 평균치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재도전 서사가 어느 지점에서 실력으로 증명되는지, 화제성 캐스팅이 단발성 관심을 넘어 경쟁력으로 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심사의 기준이 시청자에게 얼마나 납득되는지, 그 네 가지가 다음 라운드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